네, 잘 봤습니다. 우선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대검찰청에선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검찰청 이 계단 앞에 불사기가 들어와서 앞마당을 휘저은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촉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당시 모습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상사 생각보다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변호사 사인할 수 있고 변명에 이렇게 있고 촉구고속 촉구입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많은 피해가 났는데요. 피의자 정성만 씨는 1억 5천여만 원의 기물을 파손했고요. 청원경찰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피의자 정 씨를 두고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양심수니까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수는 자신의 윤리적, 종교적, 사상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도 과연 양심수일지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만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촉구를 항의하는 하나의 투쟁이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예. 이석기 전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어떤 항의의 투쟁, 촛불투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탄절 특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인데요. 공식적인 방북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가서 조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만 13명, 불법 폭력 시위에 관여한 사람들 4명, 총 17명을 양심수니까 석방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 보수 야권에서는 코드 사면이다, 시위꾼을 위한 공권력 해제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이도하 의원께 첫 질문 드릴까요?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가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죠. 17명을 석방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글쎄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한상균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그리고 특별 사면 요청을 8.15 때부터 계속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행사 특별하게 8.15 성탄 특사가 있을 만한 때는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특별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권한을 대통령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한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당, 구야권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건 제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불법 폭력 시위라든가 동기는 어떨지 몰라도 절차적인 정의를 어긴 사람들, 불법 폭력 시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남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이념 대결 그리고 진영 대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사면의 그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은지 기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의 저 주장이 혹시라도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을 좀 따져볼게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거든요. 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할 기간이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성탄절 특사를 하려면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성을 채우지를 못
못했대요. 그래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두화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구나 만들기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0위권에게 뭐 10위권을 위해서 공권력을 해제시킬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일단 좀 검토를 해서 뭐 이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양심수가 도대체 한번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투옥, 구금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상균, 정성만, 박영호, 박정상 이런 분들은 다 불법 폭력 시위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자, 노은지 기자 계속해서. 근데 이 지금 성찰절 특사 이런 추진 뭐 주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 그 이면에 예전에 통진당 세력들이 좀 거론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해서 그런 건데 뭐 기억들 하실 거예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민중연합당 대표들이 이제 예방을 하러 간 자리에서도 대뜸 양심수 석방을 위해 좀 애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실제로 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그 집회에도 그 주축 세력들을 보면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민중연합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뭐 전 통진당에서 일을 했던 뭐 전직 의원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좀 눈에 띄는데 뭐 2013년에 지금 영상이 좀 나가고 있어요. 2013년에 통진당 그 해산 심판이 한창 진행됐을 때 삭발 투쟁까지 했었던 김재현 전 의원인데요. 그 당시의 발언부터 일단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며칠 굶고는 살 수 있지만 공기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기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희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게 3년 전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2015년에는 팟캐스트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활동을 재개했고, 그리고 작년에 민중연합당에 김재현 전 의원이 가입을 했어요. 입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선동, 김재현 전 의원이 모두 입당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민중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수가 전원 석방되길 바란다 이런 논평까지 오늘 오전에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 대공수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을 잡는 게 대공수사권이죠. 국정원이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이관을 시키고 경찰 쪽에 이관하고 대공수사권을 우리가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뭐 대공수사권 이름뿐만 아니라 뭐 약간 기능이 조금 바뀐 건데요. 이름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 영어 약자가 ISIS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와서 들어본 용어네요. 예, 그렇죠. IS 그 조직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정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수집 기능,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한 이제 불법 사찰 가능성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당과 야당의 좀 온도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조만간에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그 다음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 그게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입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과정에서 그 개정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야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경찰에 이관하고 이제 폐지하겠다.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두하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북한 간첩들 활동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반도 상황이 특히 지금 6.25 전쟁 이후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면 폐지한다는 건 한 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이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대공수사는 연속성과 특수성이 있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뭐 부총리급에서 이거 안보 수사를 하는 다른 그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한 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위급한 위중한 상황에서는 절차적인 투명성 이런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정말 초과상관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지켜야 하겠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체절명의 이런 요소들은 또 국권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은지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통이라고 불렸고 이제 통진당 해산 심판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첩을 그러면 누가 잡는 거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뭐 이름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 바꾼 적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일침을 가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공안통으로서 여러 가지 간첩 수사를 담당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이 대공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선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대검찰청에선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검찰청 이 계단 앞에 불사기가 들어와서 앞마당을 휘저은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촉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당시 모습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상 생각보다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변호사 사인할 수 있고 변명에 이렇게 있고 촛불 작성입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많은 피해가 났는데요. 피의자 정성만 씨는 1억 5천여만 원의 기물을 파손했고요. 청원경찰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무단으로 가서 조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만 13명, 불법 폭력 시위에 관여한 사람들 4명, 총 17명을 양심수니까 석방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 보수 야권에서는 코드 사면이다, 시위꾼을 위한 공권력 해제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이도하 의원께 첫 질문 드릴까요?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가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죠. 17명을 석방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글쎄요, 어제 청와대 앞에서 뭐 시위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뭐 한상균 위원 피의자 정 씨를 두고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양심수니까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수는 자신의 윤리적, 종교적, 사상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도 과연 양심수일지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만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촉구를 항의하는 하나의 투쟁이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예. 이석기 전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어떤 항의의 투쟁, 촛불 투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탄절 특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인데요. 공식적인 방북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진영 대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사면의 그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노은지 기자. 근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의 저 주장이 혹시라도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을 좀 따져볼게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거든요. 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할 기간이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성탄절 특사를 하려면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성을 채우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그리고 특별 사면 요청을 8.15 때부터 계속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행사 특별하게 8.15 뭐 성탄 특사가 있을 만한 때는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특별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네. 정도로 이제 이 권한을 대통령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한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당, 구야권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건 제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불법 폭력 시위라든가 뭐 동기는 어떨지 몰라도 절차적인 정의를 어긴 사람들, 불법 폭력 시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남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이념 배경